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님과 같은 방송 대한민국 보험고민 타파 프로젝트 보고파 진행을 맡은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학도가 보험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1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방송 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33-8448 1833-8448 혹시 지금 시간이 새벽 시간이라 통화가 곤란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번호로 전화만 일단 걸어놔 주십시오. 편안한 시간에 상담사가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 전화 상담 받으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무료로 상담도 받으시고 더불어 상품권도 받는 일석이조의 행운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보고파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험 전문가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한경 전문가, 조욱천 전문가, 박지연 전문가십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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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코너 가겠습니다. 현재 반응 뜨겁습니다. 저희 보고파의 야심작, 방송계 최초 보험 버라이어티 시트콤 나간의 리얼스토리. 오늘 나간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엄마가 늦네. 별일 없겠지? 엄마, 심각하대? 수술해야 한다는데. 유실금 수술? 아유, 조용해 이거사. 무슨 좋은 수술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 엄마.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좀 잘 할 걸. 엄마, 수술비는 내가 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따님. 엄마 수술비는 보험금 받으면 돼. 보장되는 거야? 예전에 여수일금으로 요만한 보험 들어놨어. 어쨌든 요긴하게 써보긴 하네. 무비유한이라고 미리 준비해 놓으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긴 하네. 유비무한? 보험이 있어 다행이네. 엄마, 수술은 잘 될 거야. 진단서는 챙겼지? 챙겼어. 내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할 때 필요한 게 뭔지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너도 고생했다. 가서 쉬어. 엄마도 쉬어? 네, 저 왕건심입니다. 네. 예, 제가 요실금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 청구 좀 하려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지금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그 보험에는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수술비를 받을 수 없다고요? 아가씨, 아니 상담원장이 잘 모르네. 이거 여성시대라고, 응? 상담원이 그 정도는 알고 받아야죠. 고객님, 오해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품은 2000년 3월 판매가 금지된 상품입니다. 고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보험은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네. 난 그 이후에 가입했는데.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여성시대라고, 신여성시대. 네, 고객님. 죄송하지만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 보험은 요실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하네. 보장이
된다니까요. 아휴, 정말 답답하네요. 이 보험이 요실금 보장보험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가입했고요. 아니 근데 왜 요실금 수술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상담사가 여러 사람 전화를 받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해해요. 상담원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맞죠? 내 말이 맞죠? 저 그때 그 보험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우리 왕금심 여사가 요실금 수술을 했네요. 중년 여성에게 흔한 질환인데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 질환이다, 뭐 남성 질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으로 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좋은 준비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여성 질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중년 질환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데 최근에는 연령대도 많이 낮아지고요. 발병률도 높아졌기 때문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자궁 내막증, 그 다음에 작은 근종, 무록, 난종, 그 다음에 갑상생 질환 쪽 같은 경우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옥천 전문가는 여성이시니까는 그렇죠.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요실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아기를 출산하고 난 후에 흔하게 생기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진단을 하는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면 이제 건강보험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요즘에는 좀 이렇게 루틴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분만하신 출산 후에 여성분들이 가질 수 있는 질환인데요. 예전에 가지고 있는 보험은 됐으나 지금은 이제 왕금신 여사의 고민이 되나 안 되나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옛날에 가입한 걸수록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좋은데요. 지금과 같이 보험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걸 선택하려면 예. 여성분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질환에서 보장을 받게 되려면 여성 질병으로 특화된 상품을 좀 더 챙겨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도 전립선 쪽에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전립선 쪽으로도 보장이 제외가 되는데 또 옛날에는 또 됐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는 범위 안에서 남성 질환에 대한 뭐 뇌졸중 남성이 좀 질병이 높아요. 그래서 뭐 뇌졸중이나 남성분들한테 특화된 상품으로 좀 보장을 좀 잘 챙겨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거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예. 싶어요. 네. 우리 왕 여사님도 보험은 잘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보험 청구를 하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왕 여사에게 줄 수 있는 보험 청구 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보험금 청구하실 때 보면요, 이제 많은 시청자님들이 먼저 병원을 갔다 오셔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시려고 하시는데 예. 살짝 팁을 드리자면은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본인의 보험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내가 이런 질병으로 병원을 갈 건데 어떤 수술 코드나 병명 코드를 받아와야 보장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서 먼저 알고 가시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병명 코드라는 게 0.1이 다르고 뭐 끝자리 수가 살짝 다르고 이러면서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네. 비슷한 병인데 그거 끝자리 조금 다르다고 만약에 내가 진단을 못 받으면 같은 보험 들어놨는데 어떤 분은 보장을 받고 어떤 분은 보장을 못 받아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을 가끔 보거든요, 간혹. 예. 그런데 한번 진단을 딱 받게 되잖아요. 병명 코드를 이미 딱 받아오면 병원에서 고쳐주지 않아요. 이미 딱 진단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난 이런 수술 하는데 이런 코드가 그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예. 거짓말 안 해. 의사들은 몰라요. 그게 어떤 코드에서 되는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되나요? 재수술이 되나요? 그러면 의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럼 저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능한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연히 되겠지 하고 청구를 했는데 살짝 벗어나서 안 된다. 그러면 좀 화가 나셔서 컴플레인 하셔봐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보험회사도 약간의 정한 병명 수술 코드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간혹 보거든요. 법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좀 알고 가시는 거를 좀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박재현 전문가의 얘기를 좀 네.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혁천 전문가님께서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보험금을 청구받은 뒤에도 그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금 내역서, 지급 내역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받아보신 다음에 네. 담당 전문가님과 함께 보험금이 잘 청구가 됐나를 확인도 꼭 해보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함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거기에 더할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환경 전문가. 예, 제가 오늘 이제 보험 청구를 하나 하고 왔는데 시청자님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하고 오셨어요. 예, 오늘 하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군요. 예. 네. 근데 고객분께서 이제 요도 결석으로 이제 보험 청구를 하셨는데, 와이프분께서 이제 병원 근로자시죠. 그래서 이제 할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감면 할인 받으신 영수증을 이제 저한테 주셔가지고 청구를 하려고 보니까 원래 그 할인 받게 되면은 감면 전, 그러니까 할인 받기 전에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재직증명서랑 가족관계 확인 서류, 배우자라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감면 전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 청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그 병원 직원이어가지고 할인 받은 경우가 있으시다면 감면 전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분 알아두시면 아마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왕 여사님이 보험금을 탈 수 있을지 아니면 못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이 아픈 왕 여사가 보험금을 꼭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자, 보상 전문가이신 한기용 전문가께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시겠습니다. 왕 여사님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쉽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사람. 가슴이 좀 세상에. 아프네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예. 저희 여성시대 건강보험은 이제 신여성시대가 있고 여성시대가 있고 뉴여성시대, 신여성시대가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우리 왕 여사님께서는 신여성시대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술 보장으로 보장이 나가려고 하면 여성시대랑 뉴여성시대를 가입하셨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때 보장될 때는 가입을 못 하시고 그 타이밍이 지나서 보험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똑같은 여성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버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꼭 관리자 상담사분 만나서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드라마이기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옥천 전문가님. 네. 그럼 우리 왕 여사님은 실비보험으로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네,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저런. 일단은 근데 우리 왕 여사님이 실손보험 가입한 연도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네. 2009년 8월 전까지는 그 요실금 코드가 N39로 분류가 돼 있어요. 요거는 보장이 안 됐고 그런데 R32인 상세 불명의 요실금은 보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N39가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N39.3, N39.4는 요실금에 해당하는 거라서 보장을 안 해주는데 네. 또 N39.0, 뭐 39.1 이렇게 이제 끝자리가 다른 거는 또 단백뇨에 따른 보장인 거예요. 수술인 거예요. 근데 요실금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N39가 통으로 다 안 되다 보니 이런 것들도 다 안 됐었던 건데 이거는 또 살려준 거죠. 아하. 그러니까 보장이라는 게 확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데 아무튼 R32인 상세 불명 요실금까지도 지금은 보장을 안 해주거든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만다행으로 좀 루틴한 수술이다 보니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 70%, 80%는 또 보장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실질적인 수술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시대 보험이 있으시면 수술비가 크지 않은데 정액 보장을 받거든요. 여성시대에서는. 그러면 돈을 버는 게 되니까 이제 그거 돈 남잖아요. 수술하고도. 그래서 그 보험금 청구가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된 거라서 이게 이제 미용에 해당하는 거라고 인지가 되니까 살짝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보험이라는 게 참 정말 완전 다 나빠지면 옛날 게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걱정되시는 거는 맞아요. 실비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몇 년도에 가입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거에 따라서 될 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내가 가진 보험이 요실금이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확인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지 우리 박재현 전문가께 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가입해 놓으신 보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가입해 놓으신 보험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당시에 가입된 보험의 약관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N39가 요식은 코드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험처럼 좋은 보장 보험은 손해율이 높아서 빨리 없어지는 편인가요? 그게 빨리빨리 없어져요? 이거 올해 손해봤네? 그럼 내년에 없애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바로 뭐 내년에 없앤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보험사에서도 상품을 만들고 나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손해율이 있는지 이제 보험사들이 또 체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심하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없애는 편이죠. 그래서 대부분 손해율이 높으면 보장을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보험료를 올리면 고객님들에서 이제 거기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담보를 축소시키거나 담보를 아예 폐지하는 상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내가 느꼈을 때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사 또는 관리자분들을 찾아서 그냥 상담을 받으시고요.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보장을 갖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박재현 전문가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수지상 등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사에. 보험사는 보험료로 받는 것과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게 동일해야 되는 원칙 때문에 네. 이렇게 담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양쪽에 이제 대차 대조표를 놓고 손해가 많이 나면 이거는 괜히 만들었네. 이거 만든 사람 누구야? 문책하겠죠.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습니까? 네, 진짜 이거는 그런데 이제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두신 분들은 굉장히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네. 보험은 빨리 판매 중지된다는 거, 그걸 빨리 가입한 사람이 좋은 보험을 얻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 보험이 좋은 보험인지 안 좋은 보험인지 일단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편안하게 전화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좌측 상단에 보이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놓치면 손해인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상품이 좋은 상품인지 어떤 상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장 내역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요실금처럼 예전에는 보장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그런 질환, 그런 수술 또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그 보험사에서는 계속 손해율이 높으면은 보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담보를 축소시키거나 폐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치아 파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골절 진단비의 치아 파절이 지금은 다 자세히 보시면 치아 파절 제외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글씨가 써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치아 파절을 포함해서 골절, 이가 깨지는 것까지 다 보상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성인 보장에 지금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뇌혈관 질환 진단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아이들은 있지만 어른들은 거의 지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상해 의료비 보장이라고 예전에 있던 특약인데 지금은 가입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한의원의 지금 비급여 부분에 본인 부담액이 안 되는데 이 특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자기 부담금 없이 보장이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 같은 경우는 절대 해약하면 안 되는 특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또 어떤 보험들이 있습니까? 예, 그 하지 정맥류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되게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을 하게 되면은 하지 정맥류 수술이 미용에 관한 수술로도 분류가 되나 봐요. 그래서 실손의료비에서 올해부터 가입하시는 실손의료비부터는 또 이게 제외가 됐더라고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백내장 수술하면은 반복적으로 또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백내장 수술도 약간 제외되는 그 수술 중에 도스 치료 같은 것들도 제외되는 수술에 지금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다발성 질환으로 생기는 게 이제 의학이 발달될 플러스 또 뭐 고령화가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다발성 질환에 대한 수술비나 보장이 자꾸 제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은 아직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입하는 이 보험이 미래에 가서는 나한테 이렇게 효자 상품이 될 줄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가입하는 상품이 가장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은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벌금이나 방어 비용이나 뭐 교통상해 처리지원금이라는 세 가지 특약만 남아 있는데 그 전에는 면허 정지, 뭐 취소, 긴급 비용 이런 특약들이 예전에는 다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 또 현재는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청자님들 증권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그 부분을 잘 유지하시고요.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보급화 전문가들에게 이게 전화 주시면은 또 상담들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없어지는 보험 말고 새롭게 보장이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추가가 됐죠. 예, 지금은 보장이 되는 그런 추가된 그런 상품들을 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그 암보험이라는 상품들 보면은 대부분 다 첫 번째 암에 걸렸을 때만 지급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보험사 보시면 2차 암이나 또는 재진단 암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암에 걸리고 두 번째 암에 걸렸을 때 지급되는 그런 특약들이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이제 생활 습관들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컴퓨터들 많이 보잖아요. 네. 컴퓨터 질환 그런 진단비 같은 거, 그다음에 시청각 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이런 부정교합비 같은 이런 특약들이 추가로 이제 보장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네. 추가로. 그리고 또 있나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에 ADHD에 대한 어떤 통원비, 수술비 이런 것들이 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사시 수술은 미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꼭 필요한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수술비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새로 늘어나는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추가가 되는데요. 추가돼서 새롭게 질병들이 생겨서 보장이 늘어났다고 보험사에서 광고를 하니까 네. 보험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옛날 보험에 보장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약들이 더 많고 수술비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는 크게 수술을 많이 안 하잖아요. ADHD나 뭐 어린이 사실 수술이 되게 많지는 않잖아요. 항목이 들어갔어도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지는 않으니까 보장받는 어떤 사람들의 범위는 옛날 수술비나 이런 특약들이 좀 좋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갈수록 보험 좋아지던데요? 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좋아지는 부분이 일부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고령화 시대 때문에 이제 노인분들이 75세까지 보험 가입 연령이 늘어났죠. 옛날에 60세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뭐 이제 유병자나 간병 뭐 이런 것들도 생기기도 하니까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주 베이직한 보장은 옛날 보장 또 지금 있는 보장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발성 질환에 대한 보장이 줄어들고 새로 발견되는 질병에 대한 보장은 늘어납니다. 보험 상품도 참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지원 전문가 어떻습니까? 네, 그 없어진 보험에서 저는 일반상해 의료 실비라는 그런 특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아까 한경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 자동차나 산재 사고는 원래 내 의료 실손에서 상해 쪽에서는 입통원 의료비에서는 보상이 안 되겠었죠.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까지 해서 50% 자동차 사고가 났어도 보상을 해주고요. 또 입통원이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공제금이라는 게 없었고요. 그리고 양방, 한방병원 모두 다 본인공제금 없이도 전부 치료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특약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가입되지가 않습니다. 없어졌고요. 보장이 축소되어 지금은 상해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없어져.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좋겠네요. 뭐 다치거나 네네. 제가 그 예전에 한번 12월 달에 2012년도, 13년도 12월 달에 자동차 사고만 3번이 났었는데요. 그때도 편안하게 치료받으면서 이걸로 50%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그럼요. 절대 해약하지 마세요. 절대 뭐 해약 알아서 와. 하시겠지만. 나한테 팔면 안 될까? 양도가 안 돼서. 양도 안 되죠. 네. 네. 새로 생겨난 보험은 어떤 보험들이 있나요? 새로 생겨난 거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프신 분 원래 보험 가입 안 됐는데 네. 아프신 분도 보험 가입이 된다.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유병자 지점장님이 또 네. 유병자 전문이시거든요. 한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까? 실제 지금은 이제 네. 많이 출시되는 게 이제 그 간편건강보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유병약자들이 많으세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인수 범위를 되게 많이 완화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유병자 플랜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을 간단하게 고지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시청자 질문이 막 들어왔네요. 예. 암보험 가입으로 고민 중인 50대 남성분인데요. 2009년 보험사에서 암보험 판매를 중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암보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싶다고 지금 전화 왔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건지 환경 전문가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참 암보험이 많이 팔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형 저희 생보호 3사라고 하죠. 뭐 S사, 그다음에 뭐 K사, 그다음에 H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암 전용 상품을 잠시 판매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제 너무 이제 암에 대한 니즈가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다시 지금 상품이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각 사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상품들이 각 사마다 다 있어서 그 장단점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거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조옥천 전문가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대장전막 내암이나 생식기암 같은 경우는 지금 점차적으로 보장 금액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아마 수장님께서 직접 살펴보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니까 저희 보급파 전문가께 연락 주시면 그런 네.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많은 보험이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보험들 중 누군가 해약을 하려고 할 때 두 손 들고 안 돼! 해약하면 안 돼! 이렇게 말리고 싶은, 놓치면 후회할 보험이 있다면 어떤 상품이 있을지 우리 전문가님들이 추천하는 상품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조옥천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말리고 싶은 보험 가끔 보는데요. 네. 지금 아까 왕근심 여사가 가지고 계신 그 여성시대, 그다음에 남자분들은 신바람, 이거는 진짜 말리는 보험이고요. 마찬가지로 암보험을 한 10여 년 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물론 보장 기간이 좀 짧아요. 70세 만기. 그래서 아쉬워서 연장을 하긴 하는데 연장을 하려고 70세 만기인 상품 해약을 하고 새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분들 정말 아니 어떻게 그걸 해약하셨냐. 그런데 이제 뭐 설계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근데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저도 같은 설계사로서. 근데 정말 안 됩니다. 옛날에 가입하신 암보험은 보장의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여 년 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은 갑상샘 암도 일반 암으로 진단 자금을 줍니다. 지금은 일부 빠져있는 대장 전막암, 전립선암 다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일반 암으로 줍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의 암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1억 그대로, 사실 갑상선 암은 생명의 지장이 있는 건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잉 진료다, 뭐 우리나라는 너무 과잉 진료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진단을 받게 되면 내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진단자금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보험을 만약에 해약을 하셨는데 70세 이전에 만약에 그런 갑상샘 암 같은 게 걸렸어. 그럼 얼마나 후회를 하실까. 그렇죠. 그쵸?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에 지금 현재 내가 가입을 했으면 회사에 따라서 차등이 되긴 하는데요. 뭐 소외감, 유사암, 뭐 이름도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 갑상선 암은 10% 또는 20%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 주는 회사 말고 20% 주는 회사를 찾아서 저희가 가입시켜 드리거든요. 네. 갑상선 암뿐만 아니라 뭐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대장 전막암도 제외된 회사가 있고 뭐 이런 암에 걸렸을 때는 10%에서 20%밖에는 안 줘요. 왜냐하면 생명의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 네. 암들이 10년 전에는 일반 암으로 보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소외감으로 네, 그 그렇죠. 보장 범위가 많이 축소됐군요. 네,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그렇게 뭐 일반 암으로 분류되진 않았는데 네. 대장 전막암, 전립선암, 그 다음에 갑상선암. 그리고 지금은 다발성 암이라고 해서 유방암, 방광암, 뭐 난소암 이런 것들도 일부 회사에서는 다 소외감으로 분류를 시킨 회사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그런 뭐 암보험이라고 다 가입하지 마시고
제대로 분류가 안 돼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유방암, 자궁암, 생식기암이 굉장히 발병률이 높으니까 네.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냥 많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찾아서 가입하는. 황기용 전문가가 생각하시는 절대 해약하면 안 되는 보험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저는 실손 의료비 보험은 무조건 해약하면 안 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한때 이제 입통원, 그러니까 입원에 대해서는 1억까지 보장해 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통원에 대해서는 50만 원, 약간 포함해서 50만 원까지 있는데 이게 또 자기 부담금이 공교롭게도 되게 낮았어요. 그리고 뭐 5천 원 요 정도 수준이었고 약값은 3천 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특약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거와도 맞바꾸면 안 되고 해약하셔도 절대 안 되는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2000년도 초에 연금보험 상품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최저 보증 이율, 만약에 이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져도 최저 7.5%까지는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상품들이 2000년 초반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정금리형 연금보험 상품이 발견되면 저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거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저축보험도 비슷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이제 2000년도 아마 제가 이제 7월에 제가 이제 그 첫 직장을 이제 다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누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누님이 또 생활비 안 내도 되니까 이 저축보험만큼은 꼭 가입을 해라. 7년 만기 비과세 상품이었어요. S사의 저축보험. 근데 그때는 이제 몰랐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서 돈 모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나중에 만기 돼서 환급할 때 찾아보니까 그게 7.5%짜리 확정금리 비과세 상품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제가 중도에 인출하지 않으면 1% 가상금리, 그래서 8.5%짜리 금리였죠. 예. 그래서 7년 만기 돼서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게 저한테는 5천만 원이라는 이제 거금의 금액. 지금은 거의 이런 상품 없죠. 지금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 지금 있었으면 아마 저희 고객분들 아마 불이나게 가입하셨을 겁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 보험 중 가계 경제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놓쳐서는 안 될 보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S생명사에서 판매를 했었던 이름이 좀 어려워요. 뉴 기쁨들 행복셋 연금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험증권 나는 예전에 S생명사에서 가입을 해놨다고 하고 뒤져보시다가 이 보험이 나오시면 절대 해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5% 확정금리형 상품인데요. 이때 당시에 타 보험사들은 이런 게 많았었습니다. 7.5%를 지금 보장을 해주지만 나중에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그럼 현재 금리가 매우 낮죠. 그러면 그 상품 역시도 7.5%였다가 쭉 빠진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S사의 뉴 기쁨들 행복셋 연금보험은 지금 역시도 7.5%로 불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품을 가지신 분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하나 적어왔는데요. 2001년부터 월 63만 3천 원씩 내던 가입자분이셨는데 162개월이 지났을 때 해지연금금이 납입보험료 대비해서 184.5%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돈환산으로 가치로 따져보니까 납입금액이 1억 254만 6천 원이었는데 네. 환급금은 1억 9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웠죠. 그래서 그런데 또 재밌었던 상황은 이분께서는 이 보험을 해지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자금이 갑자기 필요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굳고 말렸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로또 같은 보험이네요. 뉴 기쁨 셋 행복 둘 뭐 그런 건데 예. 아무튼 그거 나도 갖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절대 해지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중 놓치면 손해인 보험들이 또 있을까요? 가입할 수 있는 지금 요즘에 제가 네. 많이 추천해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텔레비전을 보잖아요. 홈쇼핑이나 아니면 이제 광고에서 보험 광고하는 걸 많이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죠? 그러면 뭐 수술 시 정액 보장해드립니다. 뭐 이런 광고 보셨을 거예요. 그게 수술비 플랜인데요. 네. 이런 수술비 플랜 같은 경우에 정액 보장이
갱신이 안 되고 그냥 뭐 20년 납이든 내가 선택한 납입 기간 딱 내면 100세까지 그냥 보장이 되고 반복적으로 횟수의 제한이 없이 어떤 특정한 수술에 대해서는 계속 보장을 해주는데요. 특정한 수술이 굉장히 좋은 항목들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면 뭐 뇌혈관 질환 진단 자금, 심혈관 질환 진단 자금이 다 빠졌거든요. 지금은 성인 질환에 아까 우리 한 지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없어졌어요. 네. 그런데 그 진단 자금 진단을 만약에 받아 수술할 경우에는 수술비가 500씩 정액 보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횟수의 제한이 없이 수술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